꽁지야 타로 봐줘. 우리 일본 분들 봐볼게요. 먼저 상대방의 근황부터 봐보면 이분 지금 늘 뭔가를 하면서도 이제 딴 곳에 한눈이 팔려있는 상태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 곳에 잘 집중을 못하고 마음이 붕 떠있는 상태. 그러니까 이걸 하면 저거 생각이 나고 저걸 하면 이거 생각이 나고 좀 집중력 장애 있는 사람처럼 아 내가 왜 이러지? 싶을 정도로 또 술자리라든지 이성 소개, 도파민이 느껴지는 자극적인 경험을 자꾸 하려고 하지만 막상 그런 상황이 되어도 크게 구미가 당기는 느낌을 못 느끼는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난 누구지? 여기 왜 있지? 재미없다, 무료하다 라고 생각을 하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이성과의 연결, 그러니까 어장이라든지 일회성 만남이 잦아지게 되고, 지금 여기 첫 번째 카드 이미지도 남자가 다른 여자가 지켜보는 상황에서 새로운 여자와 만남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상대방은 갈수록 더 자극적인 걸 원하고 갈수록 모든 일에 무감해지는 과정을 밟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어디에도 정착하지 못하는, 근데 이분이 또 엄청 꿈인데요. 저축도 안 하고 버는 족족 다 탕진을 해요. 좀 SNS 보여주기식 소비도 많고, 그러니까 자기가 좀 재미있게 산다는 걸 증명하고 싶은 마음에, 그러니까 과시욕 막 꾸미고 사람 만나고 그런 게 반복되다 보니까, 근데 아무래도 그만큼 인기와 주목은 늘겠지만 또 거기서 뭔가 자기를 이상형으로 느끼고 대시를 하는 뉴페이스도 생길 수는 있지만 정작 제대로 된 인연이 없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처음에는 이제 솔로가 됐다는 생각에 좀 철없는 홀가분함도 느끼고,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낫다 정신승리를 하면서 해방을 좀 즐기는 타임이 있었대요. 근데 중요한 거는 처음에 잠깐 그랬고 그 뒤로는 쭉 재미가 없었다는 거. 아까 집중력 문제 얘기했던 것처럼 이분이 그러니까 하나에 관심이 쏠리도록 몰두하지를 못하고 또 자기를 몰두하게 할 수 있는 새로움 자체가 없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계속 해본 분들 염탐하고 미련을 못 버리는 상태에 놓여져 있다라고 보여져요.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카드가 가운데 스타 카드인데, 그러니까 상대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일방적 짝사랑, 공허함을 견디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 결론이 마지막 에잇 오브 완즈 카드예요. 되게 성격이 급하고 급전개를 원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분은 지금 따지고 보면 감정적 욕구 불만 상태에 놓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해소하고 싶은 감정들이 전부 해소가 안 되니까 마음만 급해지고 혼자 스트레스를 받는 거.
즉 이분은 본인이 일본 분들과 느꼈던 감정, 했던 모든 거를 새 상대하고 똑같이 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 그만한 대체제를 찾을래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영양가 없는 짧은 만남을 반복하면서 한계를 깨달아가는 모습. 근데도 아직 네가 문제일까? 내가 문제일까? 아직도 완벽히 깨닫지를 못한 걸로 보여요. 다소 철이 없는 분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분이 정신을 차리려면 어쨌건 좀 더 시간이 걸리겠네요. 네, 이제 다음 카드들 보면서 앞서 한 말들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볼게요. 감정을 의미하는 컵, 냉정함을 의미하는 칼, 이렇게 킹 카드가 2개가 떴어요. 그리고 하나는 은둔자 카드예요. 즉 상대방은 양날의 검 상태에 놓여져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날카로워졌다가 유해졌다가 일본 분들 원망할 이유를 막 찾다가 좋은 사람으로 기억하려고 했다가 이거를 반복하는 모습. 그리고 중심에 있는 은둔자 카드처럼 양극단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본인의 중심, 핵심적이라고 볼 수 있는 대부분의 시간을 우물을 파며 보내는 거예요. 흔히 우물 판다고 하면 감정 소비하며 발전 없이 흘려보내는 시간들. 상대는 원래도 좀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삶과는 거리가 먼 분 같아요. 근데 지금은 더더욱 아직 자기 성찰에 단계에 이르지를 못했고 뭐가 문제인지조차 잘 모르는 상태. 올바른 방법,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 자체를 알지 못한대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상태로 꽤나 많은 시간을 의미 없이 흘려보낼 것 같은데 답 없이 하루하루 막막하게만 살던 사람이 시간 많이 지나고 나서 이제 조금이라도 성장하면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때 뭐라도 할걸? 흘려보낸 시간들이 후회되듯이 이분은 지나고 나면 후회될 시기에 놓여 계신 거예요. 이제는 달라져야지 생각하면서도 행동은 늘 같은 궤도를 반복하고 어떻게 보면 굿페이스의 구질구질함, 최고치를 찍는 모습. 그리고 추가적으로 읽히는 거는 이분 자아가 좀 불투명하다고 해요. 귀도 얇으시고 잘 현혹되고 그래서 유행에도 민감한 편인데 자아가 불투명하다 보니까 자기 주관이 명확하게 서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아까 양날의 검 얘기한 것처럼 혹시라도 누가 일본 분들 욕하면 맞아 생각해보니까 일본이 좀 그런 것 같아 하면서 같이 욕하고 싶고 그래서 그러다가 또 누가 일본 분들 칭찬하면 일본이 진짜 그래도 남다르긴 했지 이러면서 좀 지킬 앤 하이드? 아수라 백장 마냥 굴고 계시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 봐보면요. 여행에 대한 카드를 뽑으셨는데요. 넓은 시야와 다양한 관점, 또 거기서 느끼는 일상의 소중함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때로는 큰일이라고 느껴졌던 것도 조금만 생각을 비틀어 보면 작은 일이 될 수가 있잖아요. 전화위복이라는 말처럼 화라고 생각했던 게 지나고 보면 복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지금 의미 없다고 느낀 게 지나고 보니까 경험이 되기도 하는 것처럼 반대로 지금 의미 있다고 느낀 게 지나고 보니까 의미 없는 일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바다에서 유영하듯 살아라 라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어느 한 지역에 또 집단에 누군가로 살아가고 있어서 느껴야 하는 많은 답답함과 압박감, 그 관계 속에서 겪는 필연적인 상처들이 있지만 만약 우리가 바닷속을 유영하는 하나의 생명체라면 물살이 이끄는 대로 방향이 생기는 대로 이곳에도 가볼 수 있고 저곳에도 가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그 넓은 바다 안에서는 많은 고민이 물거품처럼 소멸되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육지라는 공간이 바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본다면 보다 자유롭게 무언가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조금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지금 일본 분들을 두르고 있는 고민들이 밀물과 썰물처럼 순조롭게 전환되고 쓸려 나가기를 저도 함께 바라도록 할게요. 네, 그럼 일본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우리 이번 분들 봐볼게요. 먼저 상대방의 근황부터 봐보면 상대방은 이제 비워내기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자기 머릿속에 들어찬 상념, 그러니까 복잡한 감정들을 정리하고 털어버리기 위해서 힐링이 될 만한 것들에 집중하고 몰두하고 있다라고 해요. 뭐 여행을 다닌다든지 이것저것 좀 일상에서 느낄 수 없는 새로움을 느끼고 답답한 마음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애를 쓴다는데 평소에는 그다지 막 돌아다니지 않는 타입이라 할지라도 별로 안 친한 사람, 연락 뜸한 사람들 연락하고 약속 잡고 하면서 기분 전환 해보려는 모습. 이제 가운데 이 쓰리 오브 컵스 카드를 보면 사람들의 울타리 안에 속해 있고 싶어 하는 이분 마음이 드러나는데요. 이제 뭐 모임에 참여한다든지 사람들하고 교류하고 상호작용하고 소속감 느끼고 또 거기서 안정감을 느끼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본인이 좀 불안정한 상태다 보니까 본인을 받쳐줄 수 있는 사람, 집단 같은 거를 찾아 헤매시는 거거든요. 또 지금 소드, 칼 카드가 양쪽으로 2개가 떴는데 둘 다 치유, 상처 회복 이런 의미라서 상대방의 감정 상태가 정상이라고 볼 수 없고 좀 너덜너덜해서 이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변에서도 도와줘야 하는 상태. 그러니까 이분 스스로도 정신적 지주를 찾아 헤매는 상태. 그리고 또 어쩌면 이런 상황들은 이분이 정신적 지주 삼던 이번 분들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생겨난 것이 아닐까 생각도 드는데요. 아무튼 이분은 이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을 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럴수록 더 벗어나기 힘들어지는 기분을 자주 느끼시는 걸로 보여요. 지금 이 첫 번째 카드를 보면 남녀가 여행지에서 배를 타고 있는데 정작 시선 방향은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럴 거면 배를 왜 탔을까? 그리고 마지막 카드 이미지 보면 여자가 병상에 누워서 남자 간호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메말라 가는 상태.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일을 야심차게 시작하지 못하고 슬럼프, 공백기 상태에 놓여 계신 상태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상대방 분은 뭔가 두려움, 사람 관계에 있어서 트라우마가 많이 생성돼 있는 게 큰데 이번 분들하고 있었던 일이 자기를 많이 바꾸어 놓았다고 해요. 지금 이분이 사람 관계에 소속감, 울타리에 더 연연하는 이유도 그러니까 자신의 과거 인연이나 관계를 좀 리셋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더 나은 사람으로 거듭나고 싶다는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이거든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사람 대하는 거에 있어서 많이 겁을 먹는 게 그러니까 본인 나름으로는 이번 분들과 큰 일을 겪었다고 생각하고 멘탈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바닥을 쳐보면서 많이 깨닫고 배운 것이 크다라고 보여져요. 인생 전반을 바라보는 또 사람을 대하는 가치관이 많이 변했고 이전의 자기 모습으로 되돌아가지 않으려는 강박이 생겨서 나를 더 지키고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거를 계속 고민하고 또 잘 되는 게 최고의 복수다 라는 생각도 많이 하면서 성공 욕구, 인정 욕구에 집착하시는 모습도 있고 아무튼 이번 분들과의 일은 자신이 더 상대적으로 약했고 낮았고 못났기 때문에 벌어졌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크고 그것에 대한 콤플렉스와 자격지심도 존재해서
다시 상처받거나 같은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본인을 갈고 닦는 메일이 반복되고 있다 라고 읽혀지네요. 이제 다음 카드들 보면서 앞서 한 말들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볼게요. 의미가 똑같이 반복되는 게 있는데 상대방 분은 확실히 이상적으로 안정을 꿈꾸지만 현실적으로는 불안정 그 자체로 볼 수 있다. 카드를 보면 세계, 완성을 의미하는 월드카드, 바로 옆에 바보 카드가 있는데 이분의 모습이 천지개벽, 혁명을 꿈꾸는 바보의 모습과도 같다고 설명이 돼요. 본인은 여러 계획과 높은 목표, 이상들이 많이 있고 또 그로 인해 변화하고 당당해질, 그러니까 지금의 무너진 자존심을 회복하고 우뚝 서게 될 자신의 모습을 또 그때 가서 자기한테 무릎 꿇고 사과할 사람들의 모습을 정말 간절히 고대하고 바라고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말 그대로 이상에 가깝고 실현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는 거. 바보 카드 옆에 마지막으로 놓인 카드는 여자 킹 카드인데요. 남자 킹이 아니라 여자 킹이 뜬 데는 이유가 있어요. 황제 문화를 생각해보면 그 여성이 왕위에 오르는 것은 그 가진 능력이 아무리 비범하다 할지라도 여러 제약과 장애물이 많고 제도적으로도 떳떳하게 인정을 받기가 힘든 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억울하게 무시받는 일도 많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도 많았죠. 그러니까 이런 순탄치 못한 상황들이 상대방 분에게 놓여있는 상황과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때문에 이 과정에서 상대방은 더 큰 스트레스를 느끼고 이제 본인을 자책하기가 쉬운데 자신의 좀 현실과 이상을 타협하지 못할수록 인간은 괴로워지니까 본인의 결말은 아직 세워지지 않았다. 나는 언젠가 더 크게 성공해서 지금의 이 서러움을, 수모를 전부 갚고 회복할 것이다. 라고 입버릇처럼 다짐하면서도 결국은 다 내 착각이었나? 나는 계속 지금처럼 루저로 살아야 하는 사람인 건가? 이게 내 운명인가? 좀 자기 혐오적인 감정들이 커져가는 모습이에요. 또 그럼에도 여전히 이번 분들에게 자존심을 많이 세우고 있는 마음에 원망이 많이 들어차 있는 모습이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좋은 카드 봐보면요. 바다마녀 카드를 뽑으셨는데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바닷속에서 놀러 다니는 익살맞은 어린 인어예요. 근데 봐보면 이 인어의 모습이 일반적인 인어랑은 좀 다르거든요. 머리는 촉수로 되어 있고 꼬리는 해파리고 근데 이 인어는 그걸 콤플렉스로 여기기보다 오히려 좋은 놀잇감, 유익거리로 순수하게 즐기고 있어요. 즉 나는 이런 단점이 있으니까 뭐 인어가 못돼 라기보다 나는 이런 차별점을 가졌으니까 더 재밌는 인어인 거야 라고 생각하는 발상의 전환적인 태도가 이번 분들에게도 조언점으로 제시되는 건데요. 아까 상대방이 콤플렉스에 빠져있는 상태이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상대방은 이런 인어의 모습을 아예 갖추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번 분들은 갖추실 수 있는 분이라는 뜻이고 슬픔과 결핍을 경험으로 긍정으로 승화시킬수록 이번 분들의 식견은 넓어지고 그 누구도 쉽게 흠집낼 수 없는 강인한 사람이 될 거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있는 자가 인류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상대방 분은 잘 되는 게 최고의 복수라고 생각하신다 했지만 따지고 보면 복수하기 위해서 잘 되려고 또 스스로를 힘든 강박에 몰아넣고 계신 거나 다름이 없는데 진정한 복수는 상대 때문에 잘 되는 게 아니라 상대를 의식하지 않고 잘 사는 거고 나의 인생에서 상대를 아예 무의미한 존재로 인식시키는 것부터가 시작이기도 하니까요.
이번 분들이 완전한 망각과 무관심, 그로 인한 해방의 단계에 다다르실 수 있기를 저도 함께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우리 3번 분들 봐볼게요. 먼저 상대방의 근황부터 봐보면 은둔자 카드가 첫 번째로 떴는데요. 좀 집콕하면서 여기 보이는 이 카드 그림처럼 입을 뒤집어 쓰고 사색하는 시간이 길다고 해요. 그러니까 동물들 겨울잠 자는 게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라기보다는 자기 에너지를 비축하는 시간인 것처럼,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상대방 분도 이 겨울잠을 자면서 본인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활기를 되찾고 일어설 수 있을까, 성장할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하는 상태라고 해요. 그리고 비단이 자아성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여러모로 정신줄을 꽉 잡고 계시는 게, 이분은 3번 분들한테 연락하고 싶은 마음도 많이 느끼시는 것 같거든요. 되게 외로움도 많이 느끼고 본인이 지금 좀 타격 입고 힘들다고 느끼는 부분을 도저히 혼자서 극복을 못하겠다 라고 느끼는 게 커서, 그러니까 이걸 극복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3번 분들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진짜 어떻게 하면 좋지? 내적 갈등을 많이 느끼시는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운전자 카드 다음으로 중립에 대한 카드가 떴는데요. 남자가 술 따라주는데 여자 표정이 좀 시큰둥해요. 딴 생각에 잠겨있는 것 같기도 하고 되게 방어적인 자세예요. 자기 감정이 실제로 어디를 향하느냐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감정을 최대한 드러내지 않고 숨기는 데에 집중을 하는, 그러니까 이게 3번 분들에게 이분이 취하고 있는 포지션이기도 하지만, 이분은 그러니까 다른 인간관계, 이성들과 교류를 하는 데 있어서도 좀 이전과 다른 버릇, 어떻게 보면 강박 하나가 생겨난 게, 내 속마음을 완전히 보여주기가 싫다. 그러니까 내가 의리되기는 절대 싫고 상대의 감정을 더 많이 확인하고 싶다 하는 게 있다고 해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왜 이렇게 밀당을 하지? 답답하지? 싶은 태도가 정립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뭔가 중립을 지키고 최대한 평정심 가지려고 노력하는 게 결국은 이도 저도 아닌 상황을 만들기가 쉬운 거죠. 만약 이분이 원래도 우유부단한 분이라면 그게 더 강해졌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강해진 이유가 약간 3번 분들 따라하는 것도 크시거든요. 지금 앞서 뜬 두 카드가 상대의 굉장히 소극적인 모습을 드러내주는 데 반해서 마지막 카드는 나이트 오브 완즈, 되게 활기차고 적극적인 태도, 자유로움을 상징해 주는 게 나왔어요. 즉 상대방이 가면을 쓴 것처럼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자기 속이 아예 다를 수 있는데,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서 3번 분들의 좀 쿨하고 신비스러웠던 이미지를 모방하는 게 있다. 그러니까 고급스럽고 여유 있는 이미지를 닮으려고 하고 지향하지만 약간 좀 짝퉁인 티가 많이 나고 어설픈 면이 크다. 플러스 좀 자포자기 욜로 마인드, 그러니까 기존의 삶보다 더 여유로운 삶, 일탈에 대한 욕구도 커서 사람 관계에 있어서 좀 깊은 관계, 소울메이트처럼 정서적으로 교류되는 관계를 원하지만, 그러니까 다시 그런 만남으로 인해서 상처받는 게 싫어서 일부러 더 가볍거나 적당한 거리의 만남을 지향하시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믿거나 깊게 엮이지 말고 그냥 자기 이득 취할 것만 취하자 라는 마인드로 변화한 게 큰데, 그러니까 이거는 더 이상 누구한테도 기대하지 않고 실망도 하기 싫다 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게, 어떻게 보면 좀 자기만 피해자다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분명 본인의 선택이 최선이 아닌 부분도 있었는데 그런 거는 잘 생각하지를 못하고, 또 원하는 목표 자체는 높은데 노력은 많이 안 하고
이런 모습들이 어쩌면 예전부터 계속 이어져 왔을 수 있다. 이제 다음 카드들 보면서 앞서 한 말들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볼게요. 아까 피해자 얘기를 했었는데 상대방 분은 약간 자기가 3번 분들한테 버려졌다고 생각하는 게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일까? 뭔가 고생은 3번 분들이 더 많이 한 것 같은데 이분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얼마나 더 참고 견뎌줬는지를 따지자면 이분보다는 3번 분들이 더 힘드셨을 걸로 보이는데요. 상대방은 그러니까 자기 연민에 빠진 상태셔서 뭐 어떻게든 3번 분들에게 연락이 오길 아님 누가 도와주길 조력자가 생기길 계속 바라고 있다고 해요. 지금 첫 번째 카드가 식스 오브 소드, 그러니까 뭔가 자기 혼자 동떨어져 있다? 날 원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며 등을 돌리는 의미고 가운데 저스티스, 심판, 그러니까 뭔가 원하는 결과를 기다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쓰리 오브 컵스, 그러니까 조화, 균형을 강조하는 카드예요. 즉 상대방은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상황이 흘러가기를 절대적으로 바라고 있고 그것만 계속 바라느라고 겨울잠을 못 깨시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아까 제가 이분은 좀 본인이 원하는 거에 비해서 행동력이 떨어진다 라고 말했는데 이제는 확신해서 말할 수가 있겠어요. 좀 확실하게 딸려요. 어떻게 보면 좀 루저의 마인드? 뭔가 노력하는 건 적으면서 남 부러워하고 남 질투하고 헐뜯고 그런 기질이 있으신 분 같아요. 그래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도 그 문제의 원인을 자기한테서 안 찾고 꼭 그 상대방 혹은 상황에서 찾으려고 한대요. 그래서 지금 역시 내가 3번한테 뭘 잘못했고 3번이 뭐가 속상했고 그런 것보다 3번이 나 어떤 걸 서운하게 했고 내 입장 뭘 못해하려 줬고 등등 그러니까 본인 처지에만 매몰돼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해받지 못한 억울함이 굉장히 큰 상태. 이제 마지막으로 좋은 카드 봐보면요. 이너의 사랑 카드를 뽑으셨는데요. 그러니까 파트너십,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만남에 대한 카드예요. 이게 이 타이밍에 나온 거는 또 이유가 있겠죠? 서로의 결핍을 채워주고 서로의 기반이 되어줄 수 있는 만남이 3번 분들에게 필요하다. 상대적으로 내가 더 많이 베풀거나 베품 받는 관계는 저울이 수평이 될 수 없고 일정 부분은 기울어져 있기 마련이잖아요. 또 기울어진 저울에서는 물체가 떨어지기도 쉬운데 한쪽이 다른 한쪽을 더 많이 지탱하는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지탱이라는 게 정신적인 부분이건 물질적인 부분이건 그런 건 별로 중요치 않고 중요한 건 그러니까 3번 분들이 결핍돼 있다고 느끼는 부분과 반대로 상대에게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이 뭔지를 잘 인지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들이 서로 톱니바퀴처럼 잘 맞아 들어갈 수 있을 때 지금 3번 분들이 가지시는 고민들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저는 삶이라는 게 내 구멍 뚫린 부분 메꿔줄 사람 누구인지 찾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찢어진 옷 꿰매고 바람 안 들게 여며주는 존재를 찾아가는 과정. 그래서 좀 내려놓기 힘든 관계일 때는 이 사람이 내 구멍을 메꿀 수 있냐 없냐를 생각해보면 정리하는 게 조금 더 수월했었거든요. 3번 분들이 내 찢어진 옷감을 꿰매고 바람을 막아줄 만남을 이뤄내시길 저도 함께 바라도록 할게요. 네, 그럼 3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우리 4번 분들 봐볼게요.
먼저 상대방의 근황부터 봐보면 이분은 4번 분들과 재회하고 싶은 마음이 진짜 너무 커 보이는데요. 이제 보통 카드 펼치자마자 이렇게 바로 답을 내지는 않는데 이분은 너무 명확해서 미리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카드 이미지 보면 여자가 잠 못 자고 괴로움에 빠져 있죠.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정신적으로 되게 힘들고 잠도 못 자고 하는데 이때 하는 생각들이 이제 본인에 대한 거라기보다는 전부 4번 분들에 대한 거래요. 그러니까 후폭풍이 굉장히 세게 와 있는 상태. 지금 이분이랑 4번 분들이 서로 떨어져 계신 지가 얼마나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이 상대방 분이 느끼는 감정의 소용돌이는 거의 클라이막스 최고치를 찍었다? 라고 볼 수 있어요. 다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다는 자책도 있고 이 관계가 회복이 안 될 것 같다는 두려움, 스트레스도 큰 모습인데 지금 읽혀지는 건 4번 분들과 이분 사이에 제3자의 존재가 끼어 있었을 수가 있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이분 옆에 누가 있었건 4번 분들 옆에 누가 있었건 그러니까 제3자가 효력을 발휘하는 관계였고 이분은 그 일에 견해서 굉장히 후회하고 미련을 가지신다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가 다음으로 떴어요. 어떠한 변화, 터닝 포인트가 될 만한 사건,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재회를 강하게 바라고 계신 마음, 그 때문에 이제 뭐라도 방법이 없을까 이분이 바쁘게 동분서주하고 계신 상황이 보이고요. 또 이분 입장에서는 4번 분들이 자기가 만나기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 이런 사람 다시 없을 수도 있겠다. 단언하고 계시기도 해요. 뭐 귀인이 들어오고 하는 것처럼 자기한테는 4번 분들이 그냥 스쳐가는 인연들과는 확연히 다른 부분이 있었대요. 근데 정말로 손에 꼽을 수 있는 사람, 오래 시간이 지나도 이렇게 뇌리에 각인되어 있는 사람, 그리고 또 자기한테 많은 영향력, 파급력을 끼친 사람, 그러니까 뭔가 삶을 바라보는 시각을 넓혀준 사람, 이렇게 4번 분들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 이미지, 펜 잡고 있는 남자의 모습처럼 현재로서 본인이 뭐 일에 집중하고 공부에 집중하고 하더라도 계속 뭔가 삐걱대는 느낌? 뭔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반복적으로 받으실 수밖에 없대요. 특히 이 에이드 오브 펜타클 카드는 자기 일에 몰두하는데 그 몰두하는 게 외부적인 충격에서 최대한 스스로를 보호하고 싶기 때문도 있거든요. 사람이 마음이 너무 힘들고 할 때 일로 도피를 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워커홀릭 되는 거죠. 지금 상대방 분은 최대한 본인 일 열심히 하면서 시간을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노력은 해요. 근데 이제 조금만 짬이 나고 휴식 시간, 뭐 여유가 생기면 다시 도돌이표 똑같은 생각으로 괴로워지고 4번 분들과 재회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차오르고 계속 이런 상태로 보여요. 제가 앞서 리딩한 번호들과 다른 게 4번 분들 상대방은 어쩐지 좀 짠한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뭐 이분 정신 차려야 된다. 이분은 겨울잠에서 못 깨어나셨다. 약간 좀 철없는 동생 대하듯 했는데 그 4번 분들의 이분은 뭐랄까? 좀 쉬지? 본인도 좀 챙기지?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요. 또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이미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엄청 뭐라고 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다음 카드들 보면서 앞서 한 말들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볼게요. 변화, 그러니까 전환점 의미가 또 떴네요. 텐 오브 소드, 지금 첫 번째로 든 카드인데요. 그 다음이 쓰리 오브 소드, 그 이분 심장에 칼이 꽂혔대요. 칼 뽑으면 피가 확 이렇게 분수처럼 튀잖아요. 근데 이분은 당장에 꽂힌 칼을 뽑지도 않은 상태. 그냥 그대로 살아가고 계신데요. 그리고 마지막이 더 매지션, 그러니까 뭔가 뽐내고 관심받고 싶고 누군가의 앞에 당당히 나서고 싶은 이분의 심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상대방 분은 일단 4번 분들에게 좀 달라진 모습,
좀 더 성장한 자기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욕구가 커요. 이게 막 보여줄 게 완전히 달라진 나, 에일리님 노래 느낌보다는 '나 이렇게 달라졌으니까 나 좀 한번 봐줘.' 이거에 가깝거든요. 또 너의 손길이 거쳐갔기 때문에 이만큼 자라난 너를 닮아 있는 나를 봐줘. 되게 애달픈 구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자본분들에게 다가오지 못하고 연락하지 못할 나름의 마음고생, 고민이 컸던 듯한데, 이건 어떤 외부적인 장애물, 상황적인 제약이 있었던 걸로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 자체는 꾸준히 자본분들 향해 있던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중간에 뭐 잊는다거나 잠깐 까먹고 있는다거나 이런 시간조차 없이 그리워하는 마음은 계속 꾸준히 있었대요. 근데 이분 성향 자체도 막 자기 속을 막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사람처럼 안 보이고, 힘든 일이 있어도 본인 혼자 짊어지고 참고 가는 쪽에 가깝기 때문에, 그러니까 4번 분들에게 뭔가 액션적으로 드러내고 표현을 하는 부분이 다소 소극적이었을 수는 있대요. 근데 그게 사실상 따지고 보면 자기 마음의 반의 반 정도 된다? 실제 본심은 그거보다 훨씬 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도 뭐 추억이라든지 기억, 같이 겪었던 감정들 다 섬세하게 더듬고 소중히 여기시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4번 분들하고 나눈 대화라든지 뭐 예전 생각이 날 수 있는 뭐라도 계속 더듬어 보면서 혼자 책장 넘기듯 계속 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 근데 그 책을 읽으면 다 덮어야 되는데 이분은 비슷한 페이지만 계속 붙잡고 있는 격인 거죠. 그러니까 이분 기억이 4번 분들과의 가장 좋았던 한때에 그냥 머물러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좋은 카드 봐보면요. 문댄스 카드를 뽑으셨는데요. 그러니까 보다 대담하게 모험을 떠나는 거, 그리고 균형을 잡는 거를 이야기해주는 카드예요. 안주하지 말고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라. 자신감을 갖고 일단은 좀 시도해봐라 라고 조언점이 제시되는데요. 이쯤에서 제가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 게 있는데, 옛날에 무지갯빛 눈동자를 가진 소녀가 있었어요. 그 소녀는 자기가 일반 사람과 다르다는 게 무서워서 그나마 자기를 덜 차별하고 덜 관심 갖는 섬에서 은둔하면서 살았거든요. 무려 할머니가 될 때까지. 그런데 배를 타다가 조난당해서 얼결에 그 섬에 당도한 이방인이 할머니가 된 소녀를 보고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인류를 연구하는 과학자이고 무지갯빛 눈동자의 소녀를 본 적이 있다는 사람의 말을 믿고 이제 평생을 그 소녀만 찾아다닐 사람이다. 당신이 조금만 더 일찍 우리 앞에 나타났다면 우리는 당신에게 최고의 삶을 보장해 줄 수 있었다. 왜 이렇게 오랜 시간 숨어 있었냐? 이 이야기는 두려움을 벗어던져라. 내 상상보다 결과는 좋을 수 있다. 라는 교훈을 전해주는데요. 지금 무언가 4번 분들 마음에 돌덩어리처럼 걸리는 부분이 있다면 그 돌을 어딘가로 던져 보아라 라는 말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4번 분들이 우려하며 던진 돌이 개구리를 죽이는 대신에 막혀있던 샘을 뚫고 설상가상 나비 효과로 무지개까지 띄울 수 있게 되기를 저도 함께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4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